자, 미분을 하면은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미분을 한 도함수에다가 x값을 적당히 대입해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왜 이 지랄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분홍법과 그래프의 계열을 잠깐 먼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식이 있을 때 여기의 x값이 1이고 여기의 x값이 2이고 여기의 x값이 3이고 여기의 x값이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식의 말이야,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이 식에 1을 넣으면 더 큰 값이 나오겠어요? 2를 넣으면 더 큰 값이 나오겠어요? 1.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식이 뭔지 몰라. x의 3승 더하기 5x 실제로 이런지 저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보통은 식이 완전하게 주어지잖아. 식이 완전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1을 넣는 것도 구할 수도 있고 2를 넣는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계산을 해보지 않고도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1을 넣었을 때는 이만큼의 높이로 나타나고 2를 넣었을 때는 이만큼의 높이로 나타나니까 내가 여기에 꼭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1을 넣는 게 2를 넣는 것보다 더 크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실제 식은 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에서 다르게 주어지는 거고. 이 그림만 보고도 그러면은 1을 넣은 게 더 큰 값이 나오겠어요? 3을 넣은 게 더 큰 값이 나오겠어요? 1. 이런 걸 알잖아.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게 미분입니다. 그런데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 그래프의 개요. 이 말을 주목해 주세요. 그래프를 다룰 때는 항상 개요를 다루지 그래프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x축 y축 그려가면서 따지면서 그리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미분을 이용하면 그래프의 개요를 구할 수 있는데 그래프의 개요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배경 지식이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게 만들어요. 날 셉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배경 지식이 간단하니까 우리 간단하게 해봅시다. 우리가 다루는 식들은 다항함수거든요. 그러니까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3차 함수나 4차 함수나 5차 함수나 6차 함수나 7차 함수나 8차 함수 이런 건데 최고차항의 배수가 양수일 때만 잘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2차 함수 그리면 이렇게 그렸죠. 여기만 봤죠. 근데 실제로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 한도 끝도 없이 오른쪽 끝까지 가야 되고 왼쪽도 왼쪽 끝까지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양쪽 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x의 5승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이 있다고 하자. 몇 차식이죠? 5차식이고 최고차항이 양수죠. 자, 이런 놈은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에서 올라오면서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x가 무한대가 되면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x가 마이너스 쪽으로 무한대가 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올라가면서 끝나겠구나를 먼저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배경 지식이 5차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최대 4번의 반전이 일어난다. 이 반전이 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올라가다가 한번 내려오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한번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반전.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요거는 모든 다항함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만 연습해 볼게요. 4x 3승 마이너스 2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몇 차식이죠? 3차식이죠. 홀수 차일 때는
밑에서 올라오면서 올라가면서 끝납니다. 그러면서 최대 몇 번의 반전이 일어나냐면은 몇 번이겠어요? 3차이면은 2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 2번 정도 어딘지는 모르지만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한번 내려오다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다루게 되는 거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니까 3차 함수와 4차 함수만 잘 생각하면 되는데 5차나 7차 그 다음에 6차나 8차도 똑같은 성질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짝수 차이일 때 예를 들어서 3x의 6승 어쩌고 저쩌고 하면 몇 차 함수? 6차 함수죠. 6차 함수는 짝수 차이일 때는 올라가면서 끝나는 건 똑같았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으면 뭐가 돼? 6승 하면은 플러스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최대 몇 번 이겠다? 5번일 겁니다. 그래서 대충 눈치로 이게 원칙입니다. 내려오면서 시작하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대충 쉬었을 때 이 정도까지 쉴 수 있겠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차 함수는 이렇게 되겠네요. 함수는 내려오면서 시작해요? 올라가면서 시작해요? 내려오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끝납니다. 최대 몇 번 해요? 3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높아요, 이게 높아요.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대충 우리는 이런 원칙이 있다 정도만 알면 끝.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런 것도 깨달아야 돼요. 4차 함수에서 반전이 2번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무슨 개소리를 하는 겁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왔죠? 4차 함수가 있는데 4차 함수는 반전이 최대 몇 번 일어난다고 했어요? 3번. 2번이 일어나는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자, 반전은 다른 데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여기 봐봐. 삑 갔다가 바뀌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바뀔 때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4차 함수는 2번일 수는 없겠구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최대 3번 흰다. 그리고 3번 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것. 자, 그런데 요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여러분 겁먹을 거 없습니다. 본래는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이면은 위아래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3차 함수도 3x의 3승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올라가다가 올라가면서 끝나는데 2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어때? 바뀌니까 이렇게 끝나겠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 그리고 주로 뭘 하게 된다? 3차와 4차만 하기 때문에 4차는 W 형태, 3차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앞쪽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위아래가 뒤바뀐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끝. 간단하죠? 자, 이게 다항함수의 개요입니다. 개요인데 여기다가 이걸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엄청 쉬운데 책에서 그걸 안 해요. 책에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책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개요를 분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없고 이 정도 개요를 이제 알고 나서 미분하고 결합을 시켜보자. 미분하고 결합을 시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게 벌어지는 겁니다. 문제 11번.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극값이 뭔가는 조금 이따가 생각합시다. 실제로 극값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는 전부 다 그래프의 개요를 생각해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x가 있습니다. fx가 x의 3승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자, 3차 함수입니다. 앞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그럼 여러분들 3차 함수니까 그냥 닥치고 대충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반전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프의 계율을 그릴 때는 어디서 반전이 일어나는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그럼 반전이 일어나는 곳은 요곳과 요곳인데 이곳들의 특징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곳이지? 0 되는 곳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거예요. 이 다음 함수가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때 이 부분의 접선들은 다 뭐예요? 0 되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에서 반전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겁니다. 개요는 그냥 보고 그릴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배웠으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뭘 구체화시키냐면은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래서 도함수를 인수분해 0으로 해놓으면은 이 식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1일 때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0 되려면은 x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과 1이잖아요. 그게 이 그림의 어디냐? 반전이 일어나는 라인을 그려놓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일까요? 이게 마이너스 1일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1은 왼쪽, 1은 오른쪽이잖아.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반전이 일어나고 x값이 1일 때 반전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찾아낸 겁니다. 찾아냈고 그러고 나서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자, 극대값, 극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계율을 찾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구하면 됩니다. 극값은 뭐냐면은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는데 누가 극대라는 건 위에 있는 값입니다. 주변보다 위에 있는 거. 극소는 주변보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극대값을 구하려면은 여러분들은 f에 뭘 넣으면 될까요? 1 넣으면은 이 점의 높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극소값을 구하려면은 f에 뭘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극대값은 f에 1 넣어보면 구할 수 있고 극소값은 f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구할 수 있는 이 값이 극대값, 극소값이구나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값, 최소값도 마찬가지인데 x에 1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쉽잖아. 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계산하는 거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실제로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집어넣으면 금방 나오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떤 x값을 넣어야 극대가 나올 거고 극소가 나올 건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산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가면은 문제 12번. fx 12번에 1번이죠. fx는 마이너스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0이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2 사이래요.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무엇을 넣어야 최대인지 무엇을 넣어야 최소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뭘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프를 대충 생각을 해봐야 어떤 x값을 넣는 게 좋을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3차 함수입니다. 최고차항의 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극값이 반전이 일어나는 x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려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미분해서 인수분해 보면 된다. 그래서 f'x가 얼마?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러면 마이너스 3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고 여기에 x값과 여기에 x값이 얼마일까요? 여기는 x값이 얼마일까요? 이걸 0 만드는 0하고 2죠. 0이 왼쪽이고 2가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2구나. 자, 그러면 대충 봐도 2를 이 식에 넣으면 0을 넣은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대충만 마이너스 2가 이쯤에 있을 건데 이거는 개요니까 정확하지는 않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만 보면서 무엇을 넣으면은 가장 작은 값이 나올까? 무엇을 넣으면 제일 작은 값이 나올까? 뭘 넣으면 될까요? 0. 그래서 최소값은 이 식에다가 뭘 넣자? 0 넣어보면 되겠다. 그럼 0 넣으면 얼마? 10이네. 자, 그러면 최대값은 뭘 넣어야 최대가 될까? 이 그림으로 완전히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최대값의 후보는 알 수 있습니다. 최대값의 후보는 2를 넣거나 마이너스 2를 넣은 게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누가 최대가 될지는 이제 뭘로 확인해야 된다? 계산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는 이제 더 이상 정보를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F2와 F-2를 계산해보고 이 중에서 큰 놈을 고르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극대값이나 극소값이나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프 개형을 그립니다. 개형을 그려서 미분을 해서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찾으면은 어디서 반전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x값이 주어지면 주어진 범위까지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뭘 넣어야 최대가 될지 뭘 넣어야 최소가 될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바로 구해버리면 되고, 약간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두 개를 계산해서 더 큰 걸 찾아버리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걸 연습을 하는데 11번, 12번인데 11번에 2번은 맨 마지막에 푸세요. 왜냐면은 그리다 보면은 뭔가 약간 이상한데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1번에 2번을 맨 마지막에 풀고 11번에 1번, 12번에 1번, 12번에 2번 지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